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베이징 북부 창핑현에 있는 친천 감옥입니다. 중공에서 유일하게 사법부가 아닌 공안부가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낭만한 고관들이 수감되는 특별한 감옥이라 영어로는 타이거스 케이지라고 합니다. 서쪽으로는 옌산 산록이 있고 북동 남쪽은 평야입니다. 1955년 당시 공안부장이던 루어루이칭이 소련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짓기 시작해 1960년에 완공했습니다. 50년대 소련은 중공의 경제 국방 건설을 지원하는 157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문혁기간 중에 루어루이칭은 공교롭게도 자신이 주도해 지은 이 감옥에 수감됩니다. 사진에서 가장 키가 큰 이가 루어루이칭입니다. 그가 친천 감옥에 수감될 때는 이미 은퇴한 지가 한참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모택동은 군과 공안의 반란을 두려워했는데 루어루이칭은 알아서 모택동의 심기를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반기를 들까 의심을 사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루어루이칭의 오른쪽은 양치칭이라는 방첩의 건물입니다. 오랫동안 모택동과 주울레의 경호를 맡고 국민당 스파이를 많이 잡았는데 친천 감옥에 5년 동안 수감됐습니다. 친천 감옥에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전 공안부장 쪼용쾅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공안부 산하의 감옥에 공안부장을 했던 이들이 수감됐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친천 감옥에는 중공 홍군과 일본군 간의 비밀 거래에 활약했던 전설적인 스파이 파나니엔도 수감됐습니다. 중공의 민감한 비밀을 아는 인사들이 거의 많이 갇혔습니다. 중국 현대사에서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이들이 몰락하면 가는 곳이 친천 감옥입니다. 가장 초기에는 청나라와 만주 괴뢰국, 일본 전범과 국민당의 장성급 등이 수감됐습니다. 그러다 문혁되는 우파, 반혁명 분자로 몰린 왕년의 혁명 동지들이 수감됐습니다. 당시 베이징시장 펑전과 부시장 류런,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전 공안부장 루어루이칭, 베이징시 공안국장 펑지핑이 친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문혁이 끝나자 모택동 편에 붙었었던 임표, 그리고 모택동의 철을 포함한 4인방이 여기에 갇혔습니다. 천안문 때는 학생 지도자였던 왕단도 여기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권력 투쟁 과정에서 제거한 고위층들도 모두 친청에 있습니다. 전 충칭 시장으로 권력의 정점에 가장 접근했었던 보실라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던 공안의 거물 쪼용캉, 후진타오 시절 정협 부주석, 중년반 주임으로 권력을 누렸던 링쥐화, 한때 차세대 리더로 거론됐었던 순정차이가 수감 중입니다. 이 가운데 보실라이는 종종 사망설이 나돌고 있는데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지금까지 여러 번 보실라이를 죽이고 살렸습니다. 친청은 거물들이 수감된 감옥이라 대우는 일반 수용자보다 나은 편입니다. 매주 6차례까지 20분에서 1시간 정도 마당에 나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식사도 가격으로 치면 120위안 정도니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일반 수용자의 식사 원가는 30위안입니다. 또 명절 때는 호텔 주방장이 파견돼 특식도 마련해 제공합니다. 수감된 거물 가운데 쪼용캉은 2014년에 들어가시니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의 일상에 대해 보도했는데 그럴듯합니다. 거물들은 친청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양복을 입고서 수감됐으면 그 옷을 그대로 입어도 됩니다. 다만 넥타이나 끈이 있는 구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적이지만 왕년의 거물인 만큼 최소한의 위신은 지켜줍니다. 쪼용캉의 경우 감옥 부근에 채소밭 하나를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채소밭에 과일나무, 호박,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가족이 면회를 오면 한 꾸러미 들려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쪼용캉이 수감된 방은 넓은 편으로 안에는 좌식 변기, 세탁기, 독서용 탁자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제한적으로 TV도 시청하고 신문도 받아본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보실라이는 감옥 안에서 자기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해 뒤집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계속 좌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링지화는 친청에 들어간 뒤 정신이 붕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링지화는 보실라이, 조용광, 쉬차이 호우 등과 함께 시진핑 시대에 들어 신사인방으로 지목돼 제거된 인물입니다. 그는 무기징역입니다. 그의 아들도 한때 엽기적인 교통사고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심야의 여성을 페라리에 태우고 베이징 시내를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링지화는 조용광과 짜고 사고를 은폐하려 하다가 들통났습니다. 아들의 신분증을 가짜로 바꾸고 피해 여성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했으며 인터넷에서 페라리 검색어를 차단했습니다. 링지화의 처 구리핑도 꽤 유명합니다. 남편과 함께 권세를 누리며 수천만 유엔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또 CCTV의 남자 앵커로 권력층 부인들의 공동 정부였던 루이 정강과 연문을 뿌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링지화의 지화는 한국 발음으로 계획입니다. 링지화의 형제 이름은 모두 특이합니다. 두 형은 방침, 정책, 누이는 노선, 동생은 완성입니다. 링지화는 무기형을 선고받으면서 재판부의 관심에 감사한다. 이 기회에 새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청 감옥에 들어가면서 개조 심득, 쉽게 말해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정신이 붕괴돼 통곡까지 했던 링지화는 정상적일 때는 개조 심득을 반복해서 쓴다고 합니다. 개조 심득에서 링지화는 관에 들어가 높은 직책을 한 결과가 패가 망신이었다. 이런 종말이 올 줄 몰랐다. 일가족의 말로가 너무나도 슬프고 치욕스럽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충칭시석의 순정차이는 친청 감옥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 교도관에게 압수당해 대성통곡을 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친청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나 도어웨이 같은 상하이방 계열의 소식들은 어느 정도 믿을만 합니다. 중공 당국이 상하이시에서 소학교 영어 교과를 없애고 시진핑 사상을 대신 학습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알리바바 마윈의 영어 학습관이 갑자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윈은 자기 같은 사람도 영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학교에서 교육받은 모든 것, 그리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맞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를 배우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반드시 다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의 머리를 써서 문제를 사고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써서 호주에 갔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전 인류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주에 가고 나서 우리가 전 인류를 해방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는 세계를 보는 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에서 탄저병 1호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탄저병은 피부가 새까맣게 변하는 치명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85%에 달합니다. 허베이성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증상 발현 후 나흘 지나 베이징으로 후송돼 집중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허베이성 청더시 웨이창 만주 멍구주 자치현 주민입니다. 초원이 아름다운 이곳은 기본적으로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만주족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웨이창이라는 지명은 과거 청나라 때 황제의 사냥터입니다. 초원과 산에 울타리를 치고 황제가 사냥을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청대의 무란 웨이창입니다. 여기서 무란은 뮬란과 한자가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옛날에 황제가 사냥할 때 숫사슴을 유인하기 위해 암사슴 울음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일종의 사냥 도구입니다. 참고로 청도는 청나라 황제 피서산장, 여름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청도는 베이징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가는 길의 풍광도 아름다운 베이징에서는 자동차로 가볼 만한 여행지입니다. 여름 궁전을 지은 시기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전과 영국 버킹엄 궁이 지어진 연도와 거의 같습니다. 청도는 최근에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공 전역이 온전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호주 서부 해안가 마을에서 14살 난 소년이 괴이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구름 속에 조커와 닮은 사람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름 아래에는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취미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자비스 스몰맨이라는 소년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스푸키, 으스스하긴 하지만 멋진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호주 ABC 방송의 알바니 지사도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